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주말을 앞두고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소위 민주당의 반 이재명 파가 학살을 당했다. 이 학살을 당한 반 이재명 파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냐, 집단적으로 탈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을 해야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말을 계기로 아마 굉장히 어느 정도 모습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지금 중성동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임종석입니다. 이재명은 중성동에 공천은 못 준다. 송파갑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임종석은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지금 중성동갑입니다. 중성동갑에서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일찌감치 확정이 돼서 윤희숙 전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을 이재명이 컷오프를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정을 할 것이다,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오늘도 넘긴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컷오프인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넘기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문제는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에게 제대로 들이받았다. 여론조사 이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달라. 홍익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홍익표가 이제 이재명에게 반발을 하느냐. 그 다음 이 홍익표와 임종석의 관계입니다. 이 지역구를 물려받은 관계입니다. 홍익표는 임종석을 위해서 중성동갑이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양보를 하고 지금 서초원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강남의 서초원로. 이 홍익표가 서초원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이제 강남 지역의 국민의힘의 공천도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강남 지역에 공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반 이재명 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느냐, 집단 탈당에 나서느냐, 이 계기가 되는 것이 지금 임종석의 컷오프. 그 다음 임종석이 컷오프가 되게 되면 홍익표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홍익표가 반발에 나섰다.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선이 다가오자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70석, 민주당 120석, 아니다 130에서 140석 사이, 또 과반을 획득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믿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전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도 아직 지역구도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경우에 지역구가 18개입니다. 이 부산 지역의 지역구를 한 곳 줄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 지역구 획정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할 수 있어도 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오는 이런 예측은 사실은 점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도권,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표로 당락이 갈립니다. 500표는 절반인 250명이 선택을 바꾸면 바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누구도 컴퓨터 AI가 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50석, 170석 이렇게 예측하는 그 근거를 들여다보면 이 영남 지역, 수도권 지역, 이제 이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부산은 물론이고요. 지금 부산, 경남, 영남권, 수도권에 이 대진표가 나와 있는 곳도 이 예측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제3지대입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의 제3지대, 저기에서 지역구 공천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얼마나 위력적이냐,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냥 오락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집단 행동,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책임자죠. 안규백이가 오늘도 기자회견에 나서서 임종석을 컷오프하겠다, 배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송파갑 출마 제안을 했는데 임종석이가 거절을 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성동갑은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뭐 임종석을 공천 줄 수는 없다. 계속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거의 정해졌는데 임종석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질질 이렇게 끌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가 나서서 임종석과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 이 논쟁까지 벌였고 이런 사태 속에서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주에는 매듭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규백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희숙에 대항해서 상당히 어떤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윤희숙과 이렇게 맞대응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이 중성동은 임종석이 과거에 재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자신이 중성동에 돌아왔다. 성동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재선을 하고 이 지역구를 지금 원내대표인 홍익표에게 물려줍니다. 임종석의 대학 후배입니다. 굉장히 친합니다. 두 사람은. 홍익표가 임종석에게 물려받아서 3선을 합니다. 그 다음 홍익표는 지난해 말 이 지역구를 옮깁니다. 임종석에게 이 중성동구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죠. 자신이 가장 험지다라고 보는 서초을로, 민주당으로 보면 험지죠.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깁니다. 자기가 삼선한 지역을 임종석에게 되돌려주면서 자신이 승계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준 것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 이 지역을 임종석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략공천하겠다. 지금 뭐 이현주를 비롯해서 이 뭐 여전사라고 하는 전현희를 계속 들이대 보고 있습니다. 이 윤희숙과 붙이는 방법을. 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경우에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임종석인데 임종석은 이 자리에 공천 못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험지로 가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라 이 이야기죠. 임종석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리서치 DNA죠. 이 참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용역을 자주 줬던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리서치 DNA. 이 리서치 DNA를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이 리서치 DNA 4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리서치 DNA가 탈락을 했습니다. 입찰에서. 그런데 이걸 억지로 사후에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끼워 넣은 사람이 김병기입니다.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친명 핵심이다. 신 이재명계다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김병기가 억지로 끼워 넣었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 업체가 그러니까 현역을 제외한 이 불공정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개입을 했고 지난해 말에는 지금 현역 20%, 하위 20% 이걸 가리는데도 이 리서치 DNA가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홍익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 리서치 DNA 이게 개입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제외를 못 시킬 겁니다. 이걸 만약 제외를 시키면 그동안의 여론조사, 이 현역 하위 20% 돌린 여론조사, 이번에 지금 현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전부 반 이재명들입니다. 반 이재명 현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돌린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홍익표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되면 하위 20% 선정, 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단수 추천을 하는 이런 공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됩니다. 홍익표가 원내대표가 이 당 서열 2위입니다. 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들이받은 셈입니다. 홍익표가 왜 이렇게 들이받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그 반 이재명계의 불만이 쏟아질 때 이재명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홍익표 혼자서 죄송하다, 잘못됐다, 따독거렸습니다. 원내대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이재명이 저질러 놓으면 홍익표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언제나 양면성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홍익표는 이재명의 이 공천이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누가 소송을 걸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죠. 선관위원장 정필모입니다. 정필모 의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지기 싫다 이 이야기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가 이재명에게 이렇게 들이받는 것이 과연 이 여론조사 불만 때문이겠느냐. 임종석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석에 대해서 홍익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선은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은 그 중성동에서 경선하면 임종석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임종석 공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역구까지 비워줬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이재명이 경선하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임종석 공천 못 주겠다 소리죠. 임종석은 버팁니다. 거기에 홍익표도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런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재명의 제가 흔히 쓰는 이 표현입니다. 이재명이 칼로 찌르면서 공천 학살을 하면서 그 칼을 비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에 대해서도 임종석을 그냥 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임종석과 논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참 임종석으로서는 이 민망하고 치욕적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임종석의 책임이 크냐, 추미애가 책임이 크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임종석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는 뭐 지금 공천 받기 위해서 이판사판이죠. 무슨 짓이든 하죠. 그런데 임종석 입장에서 보면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제 칼을 비트는 행위죠. 거기에다가 어제 이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백브리핑을 자청을 해서 기자들에게 이번에 이 공천 학살 이 논란에 대해서 하위 20%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뭐 변명을 하면서 자신은 뭐 당대표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 이번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헤헤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또 칼로 찌르고 비트는 이재명식의 이게 대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상대방의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지난 대선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공천 학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라고 이렇게 점수까지 공개를 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다. 이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최악의 장면이 아니냐. 어떻게 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재명은 이 하위 20% 공천 점수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혁백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밖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재명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변명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변명할 게 없으면 이제 마지막에 기자들 핑계를 댑니다. 이제 이 부분도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임혁백이 공천관리위원장이 허수아비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모두 다 알고 있고 이재명 그 측근들이 비선그룹에서 이 모든 걸 주무르고 있다는 걸 자인한 꼴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천 학살을 당한 의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0점을 맞은 분도 있다. 그러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칼로 비트는 행위, 이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지금 민주당의 이 반 이재명계에서는
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이재명의 인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건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재벌을 못 버리고 대장동식의 공천을 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가 그것이지 않느냐. 이 수상한 업체나 이재명 측근들이 개입을 해서 모든 비리가 저질러졌다. 지금 민주당 공천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상한 공조직이 아닌 이재명 측근들이 개입을 해서 이런 비리들, 공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지금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게 공당이냐? 저건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좀 비교를 해달라. 지금 민주당의 공천과. 한동훈 위원장은 뭐 컷오프를 비롯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딘지 또 홍보업체가 어딘지 자신은 모두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는다.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니냐. 자신은 보고하겠다라고 해도 보고하지 말라라고 거절하고 있다.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비교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임종석이 오늘 결정이 되면 이번 주말을 계기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게 집단 탈당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이재명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갖고 있는 이 폭발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임종석을 공천 안 주겠다라는 건 지금 정해졌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지금 미룬 겁니다. 안규백을 시켜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 내용입니다. 이 중성동의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전사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 임종석을 줄 수는 없다. 임종석은 지금 다른 지역을 좀 험지로 가라라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재명도 임종석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단 미루고 보자 식입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 문제를 계기로 해서 홍익표와 이재명이 완전히 갈라서고 있다. 이건 홍익표로서는 참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종석 문제. 그러니까 임종석이 재선을 한 이 성동 지역에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홍익표에게 물려줍니다. 지역구를. 홍익표와 이 자리에서 3선을 합니다. 임종석이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하니까 홍익표가 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되돌려줍니다. 홍익표 자신은 서초원로 지역구를 옮깁니다. 그랬는데 이재명은 임종석을 쳐내려고 한다. 홍익표로서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홍익표가 이재명에게 대드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입니다. 이 불공정 부분을 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리서치 DNA를 빼낸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것은 공정했느냐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홍익표가 서초 원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국민의힘도 이 서초를 비롯해서 이원모도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서초를 비롯해서 이 강남 지역,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익표는 그래도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다. 서초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익표와 임종석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위기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집단 반발, 집단 탈당이 다음 주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 규모나 세기는 더 커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